안녕하세요. 차블휘입니다. 오늘은 제가 림포로 하는 정리증명 교재의 8장 중에서 3장을 8장 중에서 3장이 아니죠. 8장 중에서 3절을 설명할 건데, 이 절은 구조적 재귀와 귀납을 다룹니다. 이걸 다룰 건데, 구조적 재귀라는 용어 자체는 우리가 처음 접하는 거거든요. 사실 재귀적 정의를 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 중 하나가 지금 우리가 배울 구조적 재귀인데, 그걸 어떻게 하는지는 여기 나와 있으니까 이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시작하기 전 하나만 말씀드리면 지금 여기 있죠? 여기 채팅창이 있는데 채팅창이 있다는 건 지금 제가 치지직을 통해서 방송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어떤 분이 영어로 메시지를 좀 써주셨습니다. 써주셨는데 지금은 안 보고 계세요. 제가 첫 번째 녹화를 했는데 녹화를 하다가 약간 좀 잘못된 게 있어서 두 번째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로 들어갈게요. What makes the equation compiler powerful is that it also supports recursive definitions. 등식 컴파일러가 강력한 이유가 뭐냐면 그것이 재규적 정의를 지원하기 때문이다. 다음 세 절에서, 그러니까 이 절을 포함해서 앞으로 세 가지 절에서 우리는 무엇을 하나씩 다룰 거냐면, 기술할 거냐면, 설명할 거냐면, 구조적으로 재규적인 정의, 그 다음에 정초 재규 정의. 정초라고 저는 번역하는데, 정초라는 용어가 철학에서도 좀 쓰인 것 같더군요. 근데 그게 뭔지 한번 다시 볼까요? 정초하다라는 동사가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 사물의 기초를 잡아 정함, 기초 또는 주춧돌을 설치하는 일이라고 했는데 제가 막 마음대로 이렇게 번역한 게 아니라 이 용어를 쓰는 수학 용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잠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보여드릴까요? 아니면 이게 낫겠죠? 자, 그래서 대한수학회 사이트에서 정초라는 용어를 입력하면 아, 이거밖에 없긴 하구나. 그러면 제가 여기서 찾은 게 아니에요. 없네? well founded라는 용어가 없습니다. 참 슬프지만 여기 나와 있지도 않네요. 어디에서 봤는데 위키백과였나? 자, TTA 정보통신 용어 사전에도 없고 그러면 한번 검색을 해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정초관계라는 용어가 아마 나올 거거든요. 예, 나오죠? 잠시만요. 제가 한국어 위키백과 항목을 보려고 하는데 예, 나와요. 그러니까 누군가 이거를 정초라고 번역했어요. 근데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 뭐 한국어 위키백과 항목이 그렇게 큰 권위를 가지고 있다고 얘기하긴 어렵겠지만 저는 well-founded, 기초가 탄탄한? 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저 표현을 저렇게 번역한 게 괜찮은 것 같아요. 괜찮은 것 같고 well-founded를 보면 근거가 충분한 이유가 있는 이라고 했는데 기초가 탄탄하다는 뜻이어서 정초라고 말을 해도 저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저 한자어가 잘 쓰인다고 느끼지는 않았지만 괜찮은 번역인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well-founded recursive definitions를 저는 정초 재규적 정의라고 번역할 거고 그거는 아마 다음 시간이나 다다음 시간쯤에 배울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배울 거는 상호 재규적 정의이고 이건 아마 그렇게 어렵진 않을 것 같아요. 자, 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말을 할 때 등식 컴파일러는 다음과 같은 꼴의 입력을 처리한다. 여기 보시면 좀 헷갈리실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첫째, A가 알파에 속한다는 이 매개 변수가 있는데 이걸 뭐라고 하더라? 하여튼 이 괄호로 묶여있는 이 매개 변수 부분이 있는데 이게 매개 변수가 하나만 있다는 뜻이 아니라 매개 변수들의 열을 의미하는 거예요. 매개 변수들의 열을 의미하는데 근데 지금 기호상으로는 그냥 하나밖에 안 써놨죠. 그래서 좀 헷갈리는 겁니다. 원래는 뭐 A1, A2, A3, AN과 같은 식으로 여러 개를 써야 하는 건데 그냥 하나만 써버렸어요. 그냥 하나만 써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저 식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면 안 된다는 거 조심해야 합니다. 다음 비쌍전 베타라는 것도 나와 있죠. 이거는 뭐냐면 매개 변수가 아니라 인수들의 목록입니다. 인수들의 목록이고 이 등식 컴파일러가
B들이라고 얘기해야죠. B1, B2, B3, B4 등등 Bn까지의 그런 패턴들이 있으니까. 그리고 여기서 제가 얘기한 n은 지금 이 코드에 나와 있는 n과는 좀 다른 거라고 생각해야겠죠. 그럼 뭐 n 말고 다른 변수를 쓰면 돼요. B1, B2, B3, 뭐 BK 또는 BT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되겠죠. 어쨌든 간에 이런 인수들은 패턴 맞추기의 대상이 됩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저는 다시 카메라를 줄여야겠네요. 텍스트를 봐야 하니까. 감마가 있어요. 감마는 아무 유형이나 다 가능합니다. 근데 그 감마가 뭔지 보니까 이 함수의 반환 유형이죠. 반환 유형이고 함수값에 포함하는 유형이니까 이거를 이 프라고 하는 함수의 최종적인 공역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네요. 무엇이 공역이라고 따졌을 때는 사실 좀 애매한 점이 있는데 그냥 이거를 공역이라고 생각해도 저는 그렇게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반환 유형이라는 말을 쓰는 게 좋을 겁니다. 반환 유형. 근데 그 반환 유형이 될 수 있는 유형은 뭐 아무거나 다 된다는 거고, 그리고 감마는 이 A라는 매개 변수 목록에 들어있는 매개 변수, 그리고 B라고 지금 나타낸 인수 목록에 들어있는 어느 인수들 중 뭐 적어도 하나 이상 아니면 뭐 0개, 0개면 아무것도 뭐 해당이 안 된다는 거죠. 하여튼 0개 이상의 의존을 할 수 있어요. 무슨 뜻이냐면 f라는 함수는 의존 함수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의존 함수라는 말은 제가 dependent 펑션을 번역하는 용어인데 dependent는 종속으로 번역해도 돼요. 그래서 dependent type이 아니라 dependent type theory는 의존 유형론으로 저는 번역하고 있지만 종속 유형론으로 번역해도 됩니다. 잠시만요. 빨리 말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약간 잘 안 되고 있어요. 발음이 안 되고 있는데 다시. dependent 펑션은 종속 함수라고 번역해도 괜찮아요. dependent 펑션, 종속 함수 아니면 의존 함수. 근데 제가 이거에 다 의존으로 번역을 해버려 놔서 그냥 의존 함수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렇고 다음. 그 다음에 뭐를 볼 거냐면 Each line should contain the same number of patterns. 이건 뭐 당연한 얘기인데 여기 보시면 이 B가 인수들의 목록이고 이 목록에 있는 인수들이 패턴 맞추기의 대상이잖아요. 따라서 각 줄에 나와 있는 패턴 하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각 줄이 패턴 하나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이 B라고 표현이 되는 인수들의 개수만큼의 패턴들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각 줄이. 그래서 그 각 줄에 나타난 패턴들의 개수는 B의 개수와 같아야 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고 그래서 각각이 B라고 표현된 그 베타 유형에 속하는 원소들과 대응이 돼야 한다는 거죠. 이때 조심해야 하는 게 뭐냐면 이 베타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베타 1, 베타 2, 베타 3, 베타 4 등등의 서로 다른 유형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걸 그냥 이렇게 표현을 해버리니까 좀 헷갈리죠. 자, 그리고 한 분이 응원을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린포로 하는 정리증명 교재 해설 영상을 만들고 있는 한국인이고 현재 저만큼 많은 해설 영상을 이렇게 만들고 있는 사람은 저 말고는 저도 모르고 있어요. 근데 너무 힘들어 죽겠는데 미래에는 저 말고 누군가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자, 가겠습니다. As we have seen, 우리가 이미 봤듯이 a pattern is either a variable, a constructor applied to other patterns, or an expression that normalizes to something of that form 이라고 나와 있어요. 좀 길죠? Where the non-constructors are marked with the match pattern attribute 라고 했는데 뒤에 있는 것부터 좀 설명할게요. 구성자가 아닌 식이 매치 패턴 속성으로 표시가 돼 있으면 그거는 구성자로 정규화가 될 수 있어요. 정규화라는 건 여기선 그냥 그 식을 그것과 같은 의미의 다른 표현으로 바꾼다는 것 정도로 이해하시면 좋은데 이 매치 패턴이라는 속성은 제가 잘 안 쓰다 보니까 제가 직접 사용하진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는 제가 저게 무슨 뜻인지 좀 헷갈려 했었거든요. 여기 보니까 여기 보세요.
숫자 0이 있죠. 그 다음에 덧셈 기호가 있는데 이런 것 자체가 구성자는 아니거든요. 이런 것 자체는 구성자는 아니지만 사실 구성자와 대응이 가능하긴 해요. 예를 들어서 0은 제로에 대응이 되고 그 다음에 x 더하기 1이라는 식은 x의 바로 다음 수로 표현이 됩니다. 근데 그 바로 다음 수를 린에서는 석세서라고 표현을 해요. 석세서는 줄여서 썩이라고 하고 발음이 하필이면 썩이에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이런 썩이라는 자연수 유형의 구성자로 x 더하기 1을 표현할 수 있죠. 썩 x라고 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매치 패턴 속성을 이용해서 우리가 패턴 맞추기 식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이런 기호들은 결국은 어떤 구성자에 대응이 되는 거예요. 0은 숫자 0은 구성자 제로에 대응이 되잖아요. 그죠? 그런 거를 얘기한 겁니다. 자, 그 다음. 그러면 이 절을 다시 한번 봐야 하는데 그 패턴이란 뭐 이건 우리가 이미 봤던 거예요. 그냥 어떤 변수일 수 있어요. 아래에서 한번 볼까요? 예를 들어서 그 패턴 m이라고 나와 있죠. m 그냥 변수죠. 구성자 아니에요. 구성자 아니라 그냥 변수입니다. 자연수 변수. 그런 경우를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 어디 있었죠? 자, 구성자가 적용된 식일 수도 있는 거예요. 다른 패턴에 어떤 구성자가 적용되어 있을 수도 있다. 여기 보시면 다른 패턴이라고 했는데 그 패턴은 변수죠. 어떤 변수에 구성자가 적용되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아니면 뭐 그냥 그거 자체가 구성자일 수도 있고요. 그런 경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생각해 보니까 구성자가 적용된 식이라는 건 실제로는 적용된 그 대상이 아예 없는 경우도 포함을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연수 유형의 제로라는 구성자는 인수를 필요로 하지 않잖아요. 자, 그런 경우도 있긴 한 겁니다. 어쨌든 간에 구성자가 어디에 적용돼야 하냐면 패턴에 적용이 돼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패턴의 정의는 또 이 앞에 나와 있는 설명 참고해야 하는 거죠. 그리고 정규화하면은 앞에 나와 있는 둘 중 하나의 꼴로 표현되는 식이라고 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거는 아까 제가 설명했죠. 그 구성자로 표현할 수 있는 기호들 아니면 어떤 약어, 어떤 식 그런 것들을 포함하는 식도 패턴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앞에서 설명했으니까 넘어갈게요. 다음. The appearances of constructors prompt case splits. 구성자가 나타나면 등식 컴파일러는 경우를 나눠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구성자의 등장은 케이스 나누기, 경우 나누기를 일으킨다. With the arguments to the constructors represented by the given variables. 주어진 변수에 의해 그 구성자의 인수들이 표현이 된다는 건데 여기는 사실 좀 제가 약간 이해를 하는데 어려움이 좀 있었어요. 어려움이 있었는데 보기로 설명 좀 해볼게요. 그 구성자의 인수 있죠. 구성자의 인수. 그거는 주어진 변수들로 표현이 된다고 하는데 여기 보시면 구성자의 인수가 변수로 표현되어 있죠. 뭐 이런 경우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어쨌든 간에 구성자가 나타나면 경우를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나눈다는 거고 그리고 그때는 이용자가 이름을 붙인 변수가 구성자의 인수로 쓰일 수 있다는 거고요. 이 절 말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절 말고 뒤에 나오는 절이 있는데 그게 의존 패턴 맞추기에 관한 겁니다. 거기에서는 우리가 뭐를 볼 거냐면 그 패턴에 나와 있는 몇 가지 명시적인 항은 반드시 특정 형태로만 표현이 돼야 한대요. 왜 그래야 하냐면 그래야 어떤 식이 유형이 잘 맞아 떨어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타입 체크가 지금 자동사처럼 쓰였거든요. 다동사가 아니라 자동사. 타입 체크가 자동사처럼 쓰인 표현인데 여기서는 이거를 어떻게 번역할지 조금 고민이 되죠. 유형 검사가 통과되다 그렇게 번역할 수도 있고 유형이 확인되다 라고 번역을 해도 돼요. 저는 여기에서는 유형 검사가 잘 통과되다
라는 의미로 이거를 해석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유형 검사가 잘 되려면 어떤 패턴 안에 들어있는 특정 명시적 항은 반드시 고정된 형태로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 자체가 어떤 패턴 맞추기에서 역할을 수행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는 일은 없다는 거죠. 이런 패턴들을 접근 불가능한 패턴이라고 불러요. 앞에서 우리가 설명한 이유 때문에. 하지만 일단 우리는 지금 그 의존 패턴 맞추기 절을 보기 전까지는 접근 불가능한 패턴을 살펴볼 필요는 없다고 합니다. 뭐 다행이죠? 다행이고. 다음. As we saw in the last section, the terms T1 and T2 and so on, Tn can make use of any of the parameters A. 그 T1에서 Tn까지의 항들이 언급이 됐는데 이게 어디에 나오는 거냐면요. 위쪽 보시면 귀납적 정의, 재규적 정의라고 해도 아니다. 귀납적 정의라고 하면 안 되겠구나. 여기에서는 귀납적 정의라는 말을 안 써요. 재규적 정의라는 말만 씁니다. 고등학교 수학에서는 귀납적 정의라는 말을 썼죠. 수열을 배울 때. 지금도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근데 여기서는 그건 다 재규적 정의라고 말을 해야 돼요. 뭐 그냥 그러려니 하겠습니다. 귀납은 언제 언급이 되냐면 어떤 명제를 증명할 때 언급이 돼요. 뭐 그런 차이가 있다는 거 좀 말씀드리고 이 재규적 정의를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반환 유형에 속하는 항들이 T1에서 Tn까지의 항들이에요. 그리고 이게 그 함수가 각각의 패턴들에 대해 반환하는 함수값인 거죠. 그래서 T1에서 Tn까지는 F라는 함수의 함수값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반환값이고 그 T1에서 Tn까지의 항들은 무엇에 사용할 수 있냐면 그러니까 그 항들에 어떤 변수들이 등장해도 되는 거예요. A는 매개 변수를 의미합니다. A 자체를 생각하지 마시고 A들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아요. A가 지금 하나가 아니라 복수입니다. 여러 개인 거예요. A1, A2, A3, AN 등 그냥 저 다 N이라고 할게요. 지금 그 N이 꼭 아래에 나와 있는 N이랑 같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B도 마찬가지로 뭐 B1, B2, B3, B4, 뭐 BK라고 할게요. BN이라고 하지 말고 BK 등 그런 K개 또는 N개 아래에 나와 있는 N과는 다를 수 있음 주의하시고요. 하여튼 K개 또는 N개 등 적당한 어느 양만큼의 그 인수들이 있겠죠. 이 함수가 반환하는 항들은 그런 매개 변수와 그 패턴에 대응하는 변수들이라고 했으니까 여기 보니까 그러면 B에 의존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는 아니겠네요. 그러니까 그건 좀 말이 안 되긴 합니다. 왜냐하면 B에 대응되는 패턴들을 여기 각각의 줄에서 제시를 하고 있으니까 따라서 지금 제가 독해를 약간 잘못했어요. 다시 하겠습니다. T1에서 Tn까지는 매개 변수를 언급할 수 있어요. 근데 B를 언급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B라고 하는 것들이 결국 어떤 각 줄에 대응하는 패턴들과 맞춰지니까 그럼 B가 사라진 거나 다름없거든요. 그래서 B에 의존한다고 얘기하면 안 돼요. B를 사용한다고 말을 하면 안 됩니다. 그 대신에 무엇을 사용할 수 있냐면 그 각각의 B들이 있잖아요. 그 인수들. 그 인수 목록 안에 들어있는 인수들에 대응하는 패턴들에서 언급된 변수들은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들은 T1에서 Tn까지의 식에 등장할 수 있는 겁니다. 좀 어렵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그 자연 언어로 설명하면 오히려 좀 복잡해지는 것 같아요. 저 자연 언어로 되어 있는 설명을 식으로 이해해야 하거든요. 근데 이 과정 여러분이 직접 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제가 얘기를 할 때에도 말로만 설명하다 보니까 좀 약간 말이 장황해지는 감이 있어요. 좀 어렵습니다. 아래의 보기를 살펴보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자연수의 덧셈을 정의하는 이 두 가지 패턴 맞추기 뭐라고 해야 할까? 그냥 뭐 패턴 맞추기라고 할게요.
패턴 맞추기를 이용해서 자연수의 덧셈을 이렇게 정의할 수 있는데, 첫 번째 줄 보시면 t1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첫 번째 반환값은 m이라는 변수를 언급하고 있죠. 근데 그게 어디에 나오냐면 그 첫 번째 줄에 있는 두 가지 패턴 중 첫 번째 패턴에 나와요. 그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줄을 보시면 t2, t2에 해당하는 그 반환값이 있죠. 근데 이 반환값은 두 가지 변수를 언급하고 있어요. 첫 번째 변수는 m이고 두 번째 변수는 n이죠. 그 m이라고 하는 변수는 이 첫 번째 패턴에 있고 두 번째 패턴은 n 자체가 아니죠. 썩 n이죠. 썩 n. n의 바로 다음 수. 근데 이 패턴 안에 n이라는 변수가 등장했습니다. 그래서 그 변수를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얘기하는 겁니다. 예,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하는 거는 보기를 통해서 하시면 좋아요. 보기를 통해서 저 텍스트를 이해하면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닌데 하고 생각하는데, 근데 뭐가 문제냐면 보기가 없으면 저 말들이 다 뭔 소리인지 좀 이해하기가 어려워져요. 저도 그래요. 저도 그러니까 독해를 좀 잘 하셔야 합니다. 다음, What makes recursion and induction possible is that they can also involve recursive calls to foo 라고 나와 있는데, 재귀와 귀납이 가능한 이유가 뭐냐면 day라는 주어가 있죠. day는 뭐를 가리키냐면 여기에서는 항들을 가리킵니다. 이 foo라고 하는 우리가 정의하고자 하는 함수가 반환하는 값들이죠. 그 값들은 involve라는 동사가 나와 있는데 무엇을 포함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반환값에 무엇이 등장해도 되는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의하려는 함수 foo의 재귀적 호출을 포함할 수 있다. 이런 항들이 그런 호출을 포함할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foo라고 하는 함수가 한 번 더 언급이 될 수 있는, 한 번 더가 아니라 여러 번 다시 언급이 돼도 괜찮은 거예요. 다만 제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볼게요. 이번 절에서 우리는 구조적 재귀를 다룰 것인데, 이 구조적 재귀라는 게 뭐냐면 foo의 인수, 자 여기 보시면 두 줄짜리 화살표 오른쪽에 나오는 foo의 인수라고 했죠. 이게 뭔 뜻이냐면 t1에서 tn까지의 항에 나타나는 foo의 호출에 있는 인수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두 줄짜리 화살표 왼쪽에 있는 패턴, 이 왼쪽이란 말은 좀 신경 쓰지 말아주세요. 패턴 맞추기에 나오는 그 패턴들의 부분항이어야 한다고 했거든요. 이게 뭔 말인지를 보기로 제가 한번 설명할게요. 자 여기 보시면 첫 번째 줄에서는 반환값에 우리가 정의하려고 하는 함수 add가 언급이 되지 않아요. 그렇죠? m이라고 하는 변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뭐 그렇게 좋은 보기는 아니고, 그 다음 두 번째 줄이 제가 설명하려고 하는 예입니다. 여기 보시면 반환값이 썩 add mn이죠. 썩 add mn. 근데 여기에서는 add라고 하는 함수가 호출이 돼 있어요. 근데 그거는 우리가 지금 정의하려고 하는 함수죠. 그 함수가 다시 언급이 되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두 줄짜리 화살표 오른쪽에 있는 식은 이 함수가 반환하는 값인 거예요. 그 반환하는 값에서 언급이 된 함수는 두 가지 인수를 가지고 있죠. 이 인수랑 이 패턴에 나와 있는 인수들을 비교해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패턴들은 결국 add라고 하는 함수의 두 가지 인수에 해당한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add m 석 n과 add m n을 비교하는 겁니다. 자, 근데 위에서 아까 우리가 어떤 표현을 봤냐면 그 반환값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반환값에 해당하는 식에 등장하는 foo의 인수들은 부분항이어야 한다는 말을 봤어요. 네, 무엇의 부분항이어야 하냐면 그 줄의 패턴에 해당하는 변수들 또는 식들의 부분항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선 변수라는 말은 애초에 안 하는 게 좋겠네요. 그냥 패턴이라고 하는 게 좋겠습니다. 패턴의 부분항이어야 한다. 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됩니다. 첫째, 자, 오른쪽에 있는 m 있죠. 오른쪽에 있는 m은 왼쪽에 있는 m의 부분항인가? 부분항이라는 게 뭐냐면 그냥 그 왼쪽에 있는 식이 오른쪽에 있는 식을 언급하고 있냐?
왼쪽에 있는 식에 오른쪽 식이 나타나냐는 물음으로 생각하시면 좋아요. m이라는 식에는 m이 나타나나요? 나타나죠. 그렇기 때문에 오른쪽에 있는 m은 왼쪽에 있는 m의 부분항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첫 번째 물음의 답은 yes인 거예요. yes, 그렇다. 그 다음 두 번째 인수는 n이죠. 근데 패턴에 나와 있는 두 번째 인수라는 표현은 좀 정확하지가 않고요. 이 한 줄 자체가 패턴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한 줄에 나와 있는 이것들이 패턴들이어서 두 번째 패턴이란 말을 써야 합니다. 자, 두 번째 인수가 두 번째 패턴의 부분항인가, 그거를 따지기 위해서는 두 번째 패턴의 그 두 번째 인수 n이 나오는지 파악하시면 돼요. 근데 석 n이라고 하는 식에는 n이 나오죠? 왜냐면 n이 여기 있잖아요.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n은 왼쪽에 있는 석 n이라는 식의 부분항인 거예요. 이런 식으로 따지면 됩니다. 자, 근데 왜 이런 걸 따져야 할까요? 그런 걸 따졌을 때 오른쪽에 있는 식이 왼쪽에 있는 패턴의 부분항이 아닌 경우가 생기면 그게 올바른 제귀가 아닐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제귀적 정의가 제대로 작성이 안 돼서 오류나 막 좀 오만 가지 문제점들이 생길 수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 문제점들이 뭔지는 자세하게 얘기는 안 할게요. 근데 그 정의 자체가 언젠가는 그 함수 값을 완전하게 구할 수 있어야 하거든요. 근데 구하지 못하고 빙글빙글 계속 돌아가는 돌아가는 수도 있어요. 그런 일을 막기 위해서라도 저런 방식으로 그 제기에 대한 제약을 좀 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그 제약을 가하는 방식이 구조적 제기만 있는 건 아니에요. 다른 제기도 있는데 그거는 나중에 배우기로 하고, 일단은 구조적 제기를 우리가 배우고 있는 거죠. 자, 핵심 아이디어가 뭐냐면, 이걸 관념이라고 번역하는 건 좀 어색하죠. 아이디어는 그냥 아이디어라고 하겠습니다. 아이디어, 이 일의 아이디어? 이거 참 한국어로 번역하기 어려운 표현이에요. The idea is that they are structurally smaller. 핵심 아이디어는, 저는 그냥 핵심 아이디어라고 하겠습니다. 핵심 아이디어는 그것들이가 뭘까요? 자, 무엇을 가리킬까요? 이거예요. 자, 제 카메라를 좀 줄여야겠군요. 자, 현재 제가 방송한 지는 1시간이 됐고 녹화 영상은 28분을 향하고 있습니다. 힘들어요. 힘든데 뭐 설명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할게요. 1시간은 채우고 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여기 day라고 나왔을 때 day가 뭐예요? 라는 질문을 제가 했을 때 거기에 대한 답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The arguments to foo occurring on the right-hand side of the double right arrow 라고 답을 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도 퀴즈에 넣으면 좋겠네요. 근데 왜 그럴까요? 뒤에 이런 표현이 나와 있어서 그래요. 구조적으로 더 작다. 구조적으로 더 작다. 그러니까 m이라고 하는 게 왼쪽에 있는 m의 부분항이라고 했죠. 그래서 여기서는 완전하게 진짜 순수한 의미에서 오른쪽에 있는 게 왼쪽에 있는 것보다 작다, 구조적으로 작다고 표현할 수는 없지만 구조적으로 왼쪽에 있는 것보다 작거나 둘이 구조적으로 그냥 같은 거예요. 여기선 같죠. 같고, 그다음 n이라고 하는 건 왼쪽에 나와 있는 썩 n보다는 구조적으로 작은 겁니다. 구조적으로 작다는 거를 정확히 어떻게 정의할 수 있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보기를 들어서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방금 이렇게 설명한 것처럼. 그래서 appear in the inductive type at an earlier stage. 그래서 첫 단계의 귀납형에서 나타난다고 했는데 이 부분항들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왜 이런 표현을 썼는지는 잘 모르겠네. 예, 이건 오히려 이 절이 전 지금 좀 이해가 안 가요. 앞에 있는 절은 이해가 가는데
그래서 맨 처음에 이거를 appear in the inductive type at an earlier stage. 뭐 보다 일찍이라는 건데 그 순서가 정해져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좀 저도 표현하기 어려운데 저런 뭐랄까 이 f라고 하는 우리가 정의하려고 하는 함수의 함수 값들을 구할 때 구조적으로 작은 인수에 대한 그 함수의 함수 값이 먼저 계산이 된다는 뜻인 것 같아요. 그게 먼저 계산이 된다? 먼저 계산된다는 표현도 지금 약간 정확하진 않은 것 같은데 뭔가 앞선다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앞선다는 겁니다. 그게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는 저도 얘기를 하기 어렵지만 그래서 순서가 정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의하려고 하는 함수의 인수들이 더 구조적으로 작을 때 그런 것에 대한 함수값이 뭔가 그 함수값을 계산하기 위한 과정에서 맨 처음에 더 나온다는 거예요. 나중이 아니라. 그러니까 순서가 정해진다. 함수값을 구하는 과정들이 그 순서에 맞게 잘 정해진다는 거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그 정도로 얘기하면 되겠고 다음 Here are some examples of structural recursion from the last chapter, now defined using the equation compiler. 라는 표현이 있는데 지난 장에서는 귀납적 정의를 이용해서 어디 보자. 구조적 제기의 보기를 이미 우리가 살펴보긴 한 거예요. 다만 이번에는 등식 컴파일러를 사용해서 정의를 한 거고 근데 뭐 등식 컴파일러를 쓰나 그 매치식을 쓰나 솔직히 제 눈에는 그게 다 그것처럼 보이는데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이 자연수의 덧셈에 대한 정의 자체는 제가 뭐 지금 설명을 다 했죠. 넘어갈게요. 넘어가고 add 제로, add 석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렇게 나와 있고 이거는 아마 7장에서도 봤을 거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제로 add의 정의를 이렇게 썼는데 이런 거 이제 제 멘티 분들이 증명하실 수 있어야 하거든요. 근데 여기선 넘어가겠습니다. 이것도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곱셈의 정의도 이렇게 나와 있고 자 여기서도 이 곱셈의 정의를 살펴보면 이 곱셈도 결국 함수잖아요. 이 함수의 반환값 중 하나가 그 곱셈을 또 호출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호출된 멀이라는 함수의 인수를 살펴봐야 하는데 두 가지 인수가 있죠. n과 m입니다. 근데 이 호출이 된 줄을 보니까 멀이라는 함수가 호출이 된 줄을 보니까 멀의 두 가지 인수가 인수라고 표현할게요. n과 석 m이에요. 그러면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n은 n의 부분항이니까 그러니까 여기 반환값에 나오는 멀의 첫 번째 인수는 지금 이 패턴이라고 하나? 이 패턴 중 첫 번째 패턴보다는 구조적으로 작고 그 다음 m은 썩 m보다는 구조적으로 작으니까 뭐 m도 괜찮죠? 그 얘기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함수의 함수값을 구할 때 그 함수값에서 또 우리가 정의하려는 함수가 등장하면 그 등장한 함수 호출의 인수들은 우리가 현재 함수값을 구하려고 하는 인수들보다 구조적으로 작아야 돼요. 각각. 그 얘기하는 겁니다. 됐고 The proof of zero at makes it clear that proof by induction is really a form of recursion in Lin 이라고 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정의가 아니라 저 증명은 지금 제가 한번 살펴보기는 해야겠습니다. 0 더하기의 증명은 무엇을 분명하게 보여주냐면 그 귀납에 의한 증명은 그저 린에서는 제기적 정의의 한 형태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정리를 증명하는 일이 어떤 유형에 속하는 항, 특히
그 중에서도 어떤 함수 유형에 속하는 함수를 정의하는 일과 본질적으로 다를 바가 없어요. 린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재귀라 함은 재귀적 함수 또는 재귀적 함수죠. 재귀적 함수를 정의하는 일인데 그거는 결국 귀납법에 의해서 어떤 조건문을 증명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고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재귀와 귀납이 같은 의미인 건 아니고요. 귀납은 명제에 관한 재귀인 거예요. 재귀는 꼭 명제에 관한 것일 필요는 없지만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아요. 그러면 오늘은 어디까지 설명을 해야 할지는 모르겠는데 저 좀 힘들거든요. 그리고 여기 보면 구조적 재귀에 대한 설명이 금방 끝날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오늘은 어디까지만 해보면 좋겠냐면 그 증명 보고 끝내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제가 배가 고파서요. 배고파요. 배고프고 힘듭니다. 1시간을 넘어가니까 막 제 체력이 달리고 있어요. 그 치지직에서 스트리밍 하시는 분들 보면 누구는 10시간 하거든요, 하루에? 하루에, 그러니까 연속으로 10시간 하는데 저는 1시간만 해도 배가 고파지고 정신이 혼미해집니다. 자, 볼게요. 이 코드만 적으니까 지금, 그 정의가 제대로 나오지가 않는 것 같은데, 잠깐만요. 오픈댓 해볼까요? 오픈댓? 자, 이렇게 해도 안 돼요. 그래서 코드 전체를 다 써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자, 이런 식으로 쓰니까 지금, 예, 됐죠? 됐는데, 제로 애드의 증명을 한번 볼게요. 그리고 잠깐만요. 자, 이거는 뭐 엄청 중요한 건 아닌데 unused 린터 옵션 그 선택 사항을 좀 제가 설명드릴게요. 근데 왜 이거 선택이 안 되냐? 자, 이런 식으로 쓰면 이게 뭔 뜻이냐면요. 사용되지 않은 변수가 있다는 거를 린터가 알려주지 말아달라고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런 선택 사항을 설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false라고 한 거예요. false가 아니라 true였으면 사용되지 않은 변수가 있으면 알리는 그런 메시지가 정보창에서 떴을 겁니다. 근데 지금 안 뜨죠. 왜냐하면 필요가 없으니까. 자, 필요 없으니까 저 알림을 끈 거예요. 껐고 증명을 봐야 하는데 근데 왜 정보창에 아무것도 안 나오죠? 당황스럽네. 잠깐만요. 음. 자, 나왔습니다. 어떻게 이해를 해봐야 할까요? 일단은 이 식대를 좀 볼까요? 이게 뭐냐면, 이렇게 써야 하나? 잠깐만요. 좀 마음에 안 드는데? 제로 에드라고 쓰니까 지금 이해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냥 이거 없애고, 아예 그냥 정리 하나 증명을 좀 해보죠. 자, 어떤 식으로 할 거냐면, add 제로였죠. add 제로 n이에요. add 제로 n이기 때문에 0이 먼저 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써주고, 그리고 패턴 맞추기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모든 n이라고 쓴 거구나. 자, 이렇게 쓸게요. 이 n이라는 변수가 자연수 유형에 속한다는 유형 주석은 이 경우에는 안 써도 되는 것 같아요. 안 써도 되는데 그냥 저는 습관을 좀 들이기 위해서 일부러 썼습니다. 일부러 썼고 그 다음에 패턴 맞추기를 해야 하는데 여기 보시면 패턴이 잘 안 맞는 것처럼 나와 있어요. 자, 근데 왜 안 되는지 한번 볼까요? 0은 돼요. 0 되고 엔더하기 1이 되죠. 저는 이렇게 표현할게요. 그다음에 뭐 썩은 또 안 된다고 하는데 아마 그거는 지금 제가 자연수 이름 공간을 안 열었기 때문일 겁니다. 이렇게 써도 되고요. 자, 되죠. 되고 근데 저는 그냥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하고
첫 번째 경우부터 한번 보죠. 근데 첫 번째 경우가 왜 자꾸 이렇게 나오지? 원래 이런 식으로 나오네? 왜 약간 좀 이상하네요. 왜 그 목표가 빠르게 안 바뀌죠? 오늘은 좀 이상한데, 자, 볼게요.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0 더하기 n이 n과 같다는 걸 증명해야 돼요. 스페이스가 하나 있네요. 지웠습니다. 자, 근데 그 n에 대한 귀납적 정의를, 아니, 귀납적 정의가 아니라 귀납에 의한 증명을 n에 대해서 이제 할 건 거예요. 그래서 뭐 그렇게 얘기는 했지만 결국은 이게 n에 대한 그 제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n이 어떤 방식으로 구성이 됐는지에 대한 경우를 나누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첫 번째 경우 n이 제로라는 구성자로 만들어져 있을 경우, 그게 뭔 말이냐면 n이 0인 경우죠. n이 0인 경우는 우리가 뭐를 증명해야 하냐면 0 더하기 0이 0과 같다는 걸 증명해야 하는데, 이거는 반사성에 의해 증명을 할 수 있습니다. 왜 그걸 증명할 수 있냐면 그게 덧셈의 정의 자체에 나와 있어서 그럴걸요. 그래서 그걸 한번 좀 볼까 하는데, 자, 정의를 좀 볼 건데요. 잠시만요. 여기 보시면 a에다가 0을 더하면 그 결과는 a라고 했죠. 이게 정의 자체예요. 이게 그냥 정의상 그게 성립한다고 우리가 이미 전제를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자연수에다가 0을 더하면 그 자연수가 나와요. 왼쪽에 있는 0이 그 결과입니다. 그래서 0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그 덧셈의 정의에 의해서 참이 됩니다. 덧셈의 정의에 의해서 참이 되고, 그 다음 경우, 자, 여기서 조심하셔야 하는 게 있는데, n이 n 더하기 1인 경우를 따진 거예요. 근데 n이 n 더하기 1이라고 말을 했을 때는 뭔가 이게 모순처럼 들리잖아요. 그래서 변수 이름을 이렇게 겹쳐서 쓰는 거를 저는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k라고 바꿔보겠습니다. 근데 바꾸지 않아도 괜찮긴 한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면 n이 k 더하기 1인 경우라는 얘기죠. 그 말이 무슨 뜻이냐면 n은 그 바로 다음 수 구성자에 의해서 구성이 된 경우를 우리가 두 번째 줄에서 따지고 있다는 겁니다. k 더하기 1은 뭐로 생각하셔야 하냐면 석 k로 생각하셔야 돼요. 석 k는 무엇이랑 같냐면 k 더하기 1과 같은 겁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이게 왜 같은지에 대한 설명은 제가 예전에 했었던 것 같은데 여기서는 넘어갈게요. k 더하기 1인 경우, 그래서 n을 k 더하기 1로 다 치환하면 그 결과는 여기 나와 있죠. 0 더하기 괄호 k 더하기 1 괄호 등호 k 더하기 1. 자, 근데 이걸 증명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지금 이게 약간 좀 낯설 수 있는데, 우리가 증명하려고 하는 게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0 더하기 n은 n과 같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실을 결국 사용할 거냐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목표 말고 0 더하기 k는 k와 같다는 사실을 써야 합니다. 근데 그 사실을 쓰고 싶으면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아마 글쎄요, 이거 어떻게 하지? 이 연산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를 좀 생각해야 하는데, 그 덧셈에 대한 결합 법칙을 좀 사용해야 할 것 같거든요. 근데 그 내용이 아마 여기 좀 결합 법칙 자체는 아니어도 그와 비슷한 게 좀 나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a 더하기 b의 바로 다음 수는 a 더하기 b의 바로 다음 수라는 말이 나와 있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한번 쓸까 합니다. 이해를 위해서. 자, 앞에 있는 거 다시 볼게요. 목표가 사라지는 게 좀 힘들긴 하죠. 일단 이렇게 쓰고, 자, 이렇게만 쓰면 안 되네요. 자, 그러면 목표를 기억해야 한다는 게 좀 불편하긴 합니다. 이게 우리가 증명해야 하는 거죠.
근데 이거를 어떻게 지금 제가 표현할 거냐면 일단 이렇게 적고 그다음에 일부러 지금 이 자연수의 덧셈 정의에서는 바로 다음 수 구성자가 계속 언급이 돼 있으니까 썩 얘기하는 거예요. 썩세서. 그래서 그렇게 한번 표현을 해 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쓰면 됩니다. 자, 우리가 보이려고 하는 게 저건 거예요. 됐죠? 그리고 정보창에서는 k.썩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썩k나 뭐 k.썩이나 같은 거예요. 같은 거고. 그리고 저는 또 뭐를 해볼 거냐면 a 더하기 b의 바로 다음수 꼴이 지금 여기 나와 있거든요. 0 더하기 k의 바로 다음수라는 식이 이 정의의 두 번째 줄에 나와 있는 패턴들과 일치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이렇게 자동으로 린이 바꿔줄 거라는 거를 알고 있어요. 이거는 쇼 프롬 구문을 반복해서 뭐 증명할 수 있긴 한데 굳이 이렇게 쓰는 게 바람직한지는 사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일단은 실시간으로 제가 해설을 하는 거니까 그냥 이렇게 쓸게요. 0 더하기 썩k는 어떻게 식을 바꿀 수 있냐면 그 썩이라고 하는 바로 다음 수 구성자를 맨 앞으로 보내고 덧셈을 그 뒤에 하는 방식으로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자, 바로 다음 수 구성자를 앞으로 보내고 0을 써요. 0 쓰고 덧셈을 그 뒤에다가 적는다고 했죠?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습니다. 자, 설명을 위해서 제가 이렇게 그 쇼프롬 구문을 좀 적은 거예요. 목표가 자동으로 이렇게 바뀔 수 있다는 거를 보여드린 겁니다. 자, 그러면 왜 그 6장에서 우리가 배웠던 거로 기억하는데 인수에 대한 합동? 저걸 뭐라고 해야지? 이 정리? 이 정리를 우리가 왜 사용했는지 알 수 있어요. 보세요. 여기 보시면 A1과 A2가 서로 같다는 가정이 있어요. 그리고 F라는 함수가 있는데 F는 알파에서 베타로의 함수죠. 근데 A1과 A2 모두 알파에 속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증명하려고 하는 거냐면 FA1과 FA2가 서로 같다는 걸 증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우리가 증명하려고 하는 이 정리에서는 그 F라는 함수에 해당하는 게 썩인 겁니다. 자연수의 바로 다음 수 구성자. 그것도 함수긴 하니까. 그래서 이 컹그르 아그 인수에 대한 합동 정리의 첫 번째 명시적 인수인 F 자리에 들어가야 하는 것은 자연수의 바로 다음 수, 바로 다음 수 구성자인 거여서 그 다음에 두 가지 인수가 서로 같다는 가정을 제시해야 하거든요. 우리는 무엇을 보일 거냐면 0 더하기 k가 k랑 같다는 걸 보여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에 와야 하는 게 뭐냐면 0 더하기 k가 k랑 같다는 겁니다. 그리고 글꼴이 혹시 너무 작은지 큰지 좀 확인했어요. 잠시만. 잠시 확인했고 글꼴은 지금 최대로 키워놓은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뭐를 하면 되냐면 0 더하기 k가 k랑 같다는 걸 증명하면 되거든요. 근데 보세요. 우리가 증명하려고 하는 게 이미 그걸 포함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증명하고자 하는 정리는 0 더하기 k가 k와 같다는 사실을 이끌어내는데 사용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증명하려는 정리가 언급이 된 겁니다. 그 대신에 k가 그 인수로 나와 있는 거죠. 이렇게 해도 되는 이유가 뭐냐면 보세요. 지금 두 번째 경우에서 우리는 제로 add k 더하기 1을 증명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면 그 증명 과정에서 언급된 제로 add의 인수인 k가 이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함수 값인 제로 add k 더하기 1에서의 인수인 제로 add의 인수인 k 더하기 1의 구분항이어야 돼요. 주어가 뭔지 다시 말씀드릴게요. k입니다. k. 여기에 나와 있는 k. 이 k는
5번 줄에 나와 있는 k 더하기 1이라는 패턴의 부분 항이어야 돼요. 구조적으로 작아야 합니다. 근데 작잖아요. 왜냐하면 k 더하기 1에는 k라는 식이 들어있으니까 k라는 항, 뭐 변수라고 해야겠죠. 그래서 이런 재규적 정의는 가능한 거고, 결국 우리는 지금 함수 유형에 속하는 어떤 함수를 정의한 거거든요. 결국은 이게 함수 유형이에요. 함수 유형. 의존 함수 유형이죠. 그래서 근데 그 의존 함수 유형이 명제입니다. 명제이기 때문에 명제에 속하는 항을 우리가 하나 만들었다는 건 그 명제를 증명했다는 의미죠. 결론이 뭐냐면 이런 식으로 재규적 정의를 사용한 게 그 귀납법을 이용해서 어떤 명제를 증명하는 일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이런 통찰력을 가진 유형론자들은 진짜 대단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솔직히 이 교재를 제가 4년 전에 읽지 않았으면 이런 생각은 못했을 거예요. 못했을 건데 예, 가능하긴 해요. 그러니까 귀납은 재기적 정의의 한 사례이다. 명제에 대한 재기적인 아닌데 이렇게 표현해야겠다. 명제에 대한 귀납적 증명은 재규적 정의의 구체적인 사례에 지나지 않는다. 그런 거죠. 어쨌든 간에 이거는 구조적으로 재규적인 정의를 사용한 겁니다. 구조적 재규 정의라고 해야 하나? 잠깐만요. 거의 어떻게 표현하더라? 이 절의 제목인데 구조적 재규라고 했죠. 그 다음에 구조적으로 재규적인, 그러면 적이라는 표현이 2번 나오긴 하네요. 구조적으로 재규적인 정의를 우리가 지금 사용한 거예요. 근데 물론 다른 수학자들과 소통할 땐 이때 정의라는 말을 쓰면 그분들이 헷갈려 하실 거예요. 그냥 증명이라는 용어를 쓰셔야 합니다. 자, 어쨌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 정리를 증명할 수 있다는 건 보였고요. 이거를 전략을 이용해서 증명하는 방법은 아실 거예요. 아셔야 합니다. 아셔야 하고 그거는 지금 저는 시간이 없으니까 다루진 않을게요. 어디까지 했었죠? 그래서 우리가 피보나치 수열을 정의하는 것까지는 다루진 않았고, 아, 전략도 나오는구나. 아, 어디에서 끝내야 할지 모르겠는데, 자, 이 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The example above shows that the defining equations for add hold definitionally. 위의 보기가 보여준 바가 뭐냐면, 일단 이 정리들이요. 자연수의 덧셈에 잠깐만요. 여기서는 뭐라고 생각해야 하냐면, 자연수의 덧셈을 정의하는 등식, defining equations는 어떤 것을 정의하는 등식으로 번역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들은 그 자연수의 덧셈에 아니다. 그렇게 번역하면 안 될 것 같고, 이거를 좀 정확하게 번역하는 게 약간 어렵겠는데요. 뭐 정의하는 등식이라고 제가 번역을 하긴 했었네요. 정의 등식. 이미 저 표현을 제가 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다시 보겠습니다. 자연수의 덧셈, 그래서 이걸 번역하는 게 약간 어려운데, 자연수의 덧셈을 정의하는 등식들은 그 정의에 따라 성립한다라는 얘기예요. 뭔가 동어 반복을 하는 것 같잖아요. 이게 뭔 말이냐면, 이 자연수의 덧셈을 정의하는 이 뭐라고 하지? 이 명령 자체가 그 아래에 나와 있는 두 가지 정리를 자동으로 증명한다는 건데, 이 두 가지 정리는 그냥 아무 정리를 지금 여기다가 갖다 쓴 게 아니고요. 이 두 가지 정리가 곧 자연수의 덧셈을 정의하는 등식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등식이 성립하면 그런 등식을 성립시키는 함수는 자연수에 대한 덧셈이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 두 등식은 자연수를 정의한 게 아니라 자연수의 덧셈을 정의하는 등식들인 거죠. 그래서 defining equations라는 표현을 쓴 겁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또 카메라를 약간 작게 할게요. The same is true of 곱셈의 경우에도 그렇게 곱셈에 대한
그것을 정의하는 등식들이 있겠죠? 등식 컴파일러는 무엇을 하려고 하냐면, 어, 뭐, 특수한 경우, 뭐, 자연수의 덧셈, 곱셈만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이런 것이 성립하도록 하려고 노력한대요. As is the case with straightforward structural induction. 구조적인 귀납, 뭐 간단한 구조적 귀납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라고 했는데, 근데 이게 자동으로 되지 않을 때가 있다고 합니다. 보세요. In other situations, however, reductions hold only propositionally, which is to say they are equational theorems that must be applied explicitly. 리덕션은 제가 뭐 환원으로 이걸 번역을 하는 게 무리는 아니겠지만 축약으로 번역을 좀 해왔을 거예요. 축약으로 번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냥 어떤 식을 간단하게 만드는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간단하게 만드는 일이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다음에 그 축약은 명제적으로만 성립한다. 그러니까 정의에 의해서 성립하면 그냥 자동으로 계산이 된다는 거거든요. 어떤 식이 어떤 식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자동으로 알 수 있는데 근데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안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명제적으로 성립한다는 게 뭐냐면 우리가 직접 그것이 성립한다는 걸 보여야 한다는 의미로 저는 이해하고 있는데 그게 맞는지 보겠습니다. They are equational theorems that must be applied explicitly. 뭔 말이냐면 그런 등식 정리들이 반드시 직접 적용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린이 알아서 그런 정리들을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The equation compiler generates such theorems internally. 등식 컴파일러는 그런 정리들을 내부적으로 생성한다. They are not meant to be used directly by the user. 그런 등식들은 이용자가 직접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게 아니고 오히려 the syntactic is configured to use them when necessary. 그래서 단순화 전략이 그런 등식 정리들을 사용하게 의도가 돼 있다. 그러니까 원래의 의도대로면 단순화 전략에 알아서 그런 등식들을 사용해야 하는 겁니다. The following proof of zero add works this way. 그래서 여기 보시면 add, zero add라고 하는 게 있죠. 이것들은 단순화기가 알아서 사용을 할걸요? 그래서 한번 볼게요. 자, 전략에 의한 증명을 지금 살펴봐야겠는데요? 자, 이거 지울게요. 지우고 보니까 잠깐만요. 다시 이렇게 써야겠는데요? 그리고 자, 등호는 없애주고 되죠? 되는데 이 단순화하기가 어떤 정리를 썼는지 한번 볼까요? 네, 보면 add left cancel은 왜 썼는지 모르겠네. add 제로 썼죠? 그 다음에 제로 add 썼습니다. 근데 보시면 제로 add는 지금 사용하면 안 되거든요. 예, 지금 제로 add는 우리가 증명하려고 하는 정리니까 이렇게 지금 이게 이 단순하기가 저거를 사용하면 안 되는데 그럴 경우에는 이 마이너스 기호를 쓰면 될 것 같아요. 자, 위에도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자, 그럼 제로 add는 사용하면 안 되니까 이렇게 적어 놨고 그 결과 첫 번째 줄에서는 add 제로를 썼어요. add 제로를 썼고 뭐 그건 괜찮고 그다음에는 add eq right를 썼는데 저게 뭔지 잘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한번 볼게요. 그리고 잠깐만요. 이거는 나중에 제가 한번 알아볼게요. 뭔가 알림이 떴는데 네, 뭐 별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add eq right 보시면 a 더하기 b가
갖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이 A는 0이라는 건데 근데 뭐 저걸 왜 썼는지 잘 모르겠네요. 왜 썼지? 왜 쓴 건지 모르겠는데요. 음. A 더하기 B가 B랑 같다는 등식이 지금 나와 있긴 하죠. A 더하기 B가 B랑 같다는 등식. 그게 성립하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은 A가 0이라는 건데 A에 해당하는 게 지금 0이죠. 0은 0이랑 같죠. 그래서 성립이 된다. 단순하기가 너무 많은 정리제를 알고 있어서 좀 너무 많은 거에 사용하는 것 같아요. 뭐 이런 식으로 증명하는 게 가능하다. 그러면 제 생각엔 어 지금 린의 핵심 라이브러리에서 정의가 된 그 자연수 덧셈을 사용하지 않아야 할 것 같거든요. 오히려 그런 정의를 피해야 할 것처럼 보이니까 자 이렇게 net add가 아닌 add 그냥 add라는 그 이름 공간을 포함하지 않는 add라는 함수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 상태에서 한번 이렇게 적어 볼게요. 자 그러면 제로 EQ를 사용했고 근데 이게 되나? 안 되죠? 안 돼요. 예. 실패했습니다. 실패했고 자 이것도 실패했어요. 그래서 단순화기가 이런 정리들을 기본적으로 사용하라는 그 속성을 각각의 정리들 또는 정의에 부여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단순화기가 add나 제로 add 같은 정리를 사용하지는 않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명제적으로 성립하는 등식들인 것 같아요. 사실 이게 정확히 무슨 뜻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식의 축약이 자동으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명시적으로 어떤 정리들을 사용하라고 린의 지시를 내려야 하는 경우가 있고 이 경우가 그렇다는 겁니다. 뭐 그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뭐 사실 뭐 그러든가 말든가 뭐 별로 신경 안 써도 됩니다. 그냥 수학적인 증명을 할 때만 하는 거에만 관심이 있다면요. 근데 이제 이거는 유형론 자체에 대한 얘기예요. 어떤 것들이 정의상 성립하고 어떤 것들은 정의상 성립하지는 않고 명제적으로만 성립하는가. 그러니까 증명이 돼 있긴 하지만 그거를 자동으로 사용할 수는 없는가. 그런 얘기여서 뭐 그건 사실 저도 잘은 모르겠습니다. 여기도 그렇게 자세하게 알려주진 않아요. 명제적으로 성립한다는 게 정확히 어떤 의미인가. 여기 뭐 나와 있죠. 근데 이런 식으로만 나와 있잖아요. 그 정의 자체를 알려주는 게 아니에요. 그 등식 정리는 명시적으로 적용이 돼야 한다. 명시적으로 이렇게 언급을 해서 우리가 사용해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명시적으로 언급하지 않아도 그 린이 자동으로 그런 정리들을 사용하진 않는다는 거예요. 뭐 그렇고 As with definition by pattern matching, 패턴 맞추기의 정의와 마찬가지로 매개 변수, 무엇에 대한 매개 변수냐면 구조적 제기의 매개 변수나 구조적 귀납의 매개 변수는 쌍점 이전에 나올 수 있대요. 뭐 매개 변수는 쌍점 이전에 등장을 해왔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써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덧셈에 대한 패턴 맞추기를 할 때 덧셈을 정의해서 그 두 가지 인수에 대한 패턴 맞추기를 할 때 m이라고 하는 첫 번째 패턴은 어차피 각 줄에서 모두 그냥 m으로만 나타나 있으니까 이거를 매개 변수로 그냥 적는 게 편하겠죠. 그래서 add 다음에 m을 이렇게 쓰는 게 더 편리하다고 합니다. 뭐 그렇겠죠? 다음 Such parameters are simply added to the local context before the definition is processed. 등식 컴파일러가 그 정의를 처리하기 전에 지역 맥락에 그런 매개 변수가 추가된다고 합니다. 좋아요. 그다음 You can also write the example above using match. 뭐 매치식을 이용해서 이렇게 패턴 맞추기를 하는 거 가능하죠. 자, 더 흥미로운 보기가 나오는데 오늘은 여기까지만 설명하겠습니다.
그 피보나치 수열 정의를 얘기하려고 하면 1시간이 더 넘어갈 거고 이미 녹화 영상도 1시간 5분이 됐어요. 그래서 오늘 저는 목이 아파지고 있으니까 여기서 설명 끝내고 가겠습니다. 두 분이 잠깐 제 방송 봐주셨어요. 예,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저는 다음 주에 이어서 린포로 하는 정리증명 교재 해설 영상을 만들겠습니다. 제발 2026년 이후에는 린 정리증명기를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한국어 영상이 저 말고 또 다른 데 있으면 좋겠네요. 들어갈게요. 아, 다른 데 이미 있을 수도 있어요. 있을 수도 있는데 제가 많아요. 근데 저만큼 많이 만드시는 분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